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의 이재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고교 추천 전형이 늘어나서 입결이 하락한다고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주제는요, 최근 연구소를 찾아온 부모님들이나 졸업색창 엑스퍼트에서 이제 의견을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이 질문이 좀 많아요. 대부분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올해 고교 추천 전형이 신설이 돼서 정원이 늘어서 입시 결과가 떨어질 거라는데요? 또는 추천 인원이 제한되니까 경쟁률이 낮아서 입시 결과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이에요. 결론은 아니고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올해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고교 추천 전형이라는 게 학교별로 지원자가 제한되는 전형을 의미합니다. 11개 대학이고요. 서울대부터 볼까요? 서울대는 종합전형인데 지역균형 전형이고요. 작년보다 67명이 줄었어요. 고교별 추천 인원은 2명입니다. 연세대, 이거 좀 바뀌었죠. 재적 인원의 5%로 바뀌었고요. 작년하고 모집 인원은 동일한데 선발 방식만 좀 바꿨습니다. 고대, 학추는 860명, 작년보다 323명이 줄었고요. 서강대, 성대는 신설됐습니다. 교과 전형이 없었어요. 교육부가 이제 그 대입 전형 개선안에서 고교 추천 전형은 교과 전형으로 하라라고 해서 서강대와 성대 같은 경우에는 고교 추천 전형을 교과로 만들었죠. 172명, 361명. 근데 여기까지 보셔도 이거 더한 숫자랑 이거 더한 숫자 보게 되면 얼마 안 늘었잖아요. 한양대 지원 자격이 작년에 없었는데 지원 자격이 생겼습니다. 33 증가했고요. 이화여대 추천 인원이 바뀌었고 30명 늘었고 중대 73명이 줄었습니다. 경희대 195명이 줄었고요. 외대 28명, 시립대 5명. 그래서 추천 전형은 4,889인데 작년에 비슷한 전형, 동일한 전형과 모집 인원을 비교해보게 되면 29명 줄었어요. 이게 어디서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모집 인원이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었어요. 약간. 글쎄요. 이게 제가 이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서 제가 통계자를 막 찾아봤는데 모집 인원이 어디서 늘었다고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그 초록색창 엑스퍼트에서 나온 질문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두 개 대학이 늘어서 이 전형이 되게 핫한 전형으로 인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줄었다니까요. 줄었는데 입시 결과가 왜 떨어지죠?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입시 결과가 하락을 할 거면은요, 대충 이제 러프하게 계산해 보게 되면 요 등급 때는요 대략 한 2,000명 정도 등수가 지나야 한 0.1등급 정도 떨어져요. 볼게요. 대략 4,889명이니까 5,000명 잡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수능 최저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만족하는 비율을 감안하게 되면 한 절반 정도 만족할 때니까 곱하기 2를 해볼게요. 그럼 대략 10,000명 나오잖아요. 10,000명 정도 해당하는 뭐 전국 고등학교 학력이 똑같고 블라블라 해서 내신 등급 추정해보게 되면 만등에 해당하는 등급이 대략 1.8, 1.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봐도 1.9등급이에요. 그런데 29명 줄었잖아요. 여기 어디선가 모집 인원이 2,000명 늘었다고 해봤자 0.12등급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교 추천 전형이 작년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름을 약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지원 자격이 학교별로 좀 제한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크게 달라지진 사실 않았거든요. 이 두 개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모집 인원이 증가해서 입시 결과 떨어진다라고 보기엔 사실 어렵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 두 번째, 학교별로 지원자가 제한되니까 경쟁률이 낮게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입시가 떨어진다.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볼까요? 작년에 수시 모집 경쟁률인데요. 여기는 각 고교별로 지원 가능한 인원들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미 작년에도 이런 전형이 있었죠. 볼게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고교별로 2명이에요. 2명인데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이 전형 특징상 일반 고등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지원하거든요.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1573개입니다. 곱하기 2를 해보세요. 3,000명이죠. 근데 인문계 지원자는 974, 자연계 지원자는 1255니까 대략 2200명? 최대 3000명 지원할 수 있는데 2200명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뭐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수능 최저에 자신 없는 지원자들은 뭐 일반 전형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그리고 1573개 고등학교 중에서요, 정상적인 내신 체계가 나오는 고등학교가 1200개밖에 안 돼요. 곱하기 2 하게 되면 대략 한 2400명 정도 밖에 지원자 풀이 안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연대 면접형. 고교별로 3%래요. 통계 자료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교 한 학교당 재적 학생들 평균 인원은 대략 198명이에요. 그냥 200명으로 잡을게요. 200명에 3%, 6명이잖아요. 학교별로 6명이니까 곱해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0개로 보는 것보다 1200개가 낫다고 그랬죠? 1200개의 6명이면 7200명이잖아요. 볼까요? 1800에 2700. 대충 7200이 안 되죠? 고려대 좀 많죠? 7000명인데 고교별 4%예요. 4%면은 200명에 4% 하면 8명. 8명에 1200명 하게 되면 대략 9000명 가까이 되죠. 9000명 안 되잖아요. 한양대는 없었고, 이대는 뭐 논외로 하고, 중앙대는 학교장 추천은 4명인데 뭐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경희대 고교 연계 전형이라고 해서 여기는 인문돌 자연셋이거든요. 이것도 계산해보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부터 학교별로 지원자가 제한되는 전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시 경쟁력 분석해보게 되면 그 인원만큼 지원을 못했거든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추천 인원 거의 끝선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내신이 그 대학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입시 결과보다 낮던가, 아니면 해당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이미 작년에 각 고교별로 추천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이 전형들 같은 경우에도 지원자가 최대로 못 쓰는데, 지원 인원이 제한된다고 해서 지원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이 두 번째 내용을 봤을 때는 왜 고교 추천 전형에서 입시 결과 하락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통계적으로 자료를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작년도 경쟁을 분석해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모집인원이 줄었어요. 물론 2개 대학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각 고교별로 지원자가 제한되는 추천 전형에서 지원자가 이미 못 쓰고 있어요. 경쟁률이 이게 전부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 때문에 입시 결과 하락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자 중에서 내신이 극강이고 활동과 관심이 낮은 지원자들, 그러니까 요 표 보시게 되면은요, 경희대 입시 결과거든요. 검정색이 합격자고 빨간색이 불합격자예요. 그럼 이 파란색 박스가 1등급 때인데요, 아동가족학과 1 초반인데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세요. 물리학과 떨어졌죠. 이런 지원자들 제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지원자들은 수직과 수평 이동을 같이 할 텐데요. 무슨 얘기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를 쓰고 서강대 학생부 종합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 입장에서는 2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정성평가라 합격 예상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이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그럼 많이 내려서 하향 지원할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런데 올해는 그 움직임이 다를 거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경희대 학생부 종합을 쓰고 학생부 교과 전형인 서강대 고교 추천 전형을 쓸 가능성이 크죠. 왜? 저 앞에 빨간색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이 좋으니까. 저 내신이면 아마 성대를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내신만으로는. 수능체도 논외로 하고. 또는 서강대 종합을 쓰는 지원자들 중에서 서강대를 반드시 합격하고 싶어. 물론 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대를 확실하게 안전하게 합격하고 싶다면 수시에서 교과전형 카드가 생겼잖아요. 교과전형이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과 달리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학불 예상이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그럼 서강대,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 쓰는 지원자가 같은 대학 내에 있는 고교 추천 전형에 지원할 가능성이 크죠. 특히 얘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여기 쓰고 여기 쓰고. 그러니까 고교 추천 전형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새로운 자원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자 중에서 내신만 믿고 썼던 지원자들이 중복해서 쓸 가능성이 높아서 지원율이 유지가 될 거고요. 입시 결과가 생각만큼 낮진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겁니다. 제가 그 바로미터로 보는 대학이 7개 대학은 한양대, 그리고 중경외시라는 중앙대거든요. 이 두 개 대학의 입시 결과 참고하시게 되면 각 대학의 고교 추천 전형 입시 결과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교 추천 전형이 신설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고교 추천 전형이 생겼지만 오히려 모집 인원이 49명 감소했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지원자, 저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빨간색 지원자의 중복 지원으로 입시 결과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고요. 지원율도 크게 감소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과 입시 결과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 고교 추천 전형에서 빈틈이 없느냐? 있겠죠. 설마 없겠습니까? 빈틈이 없는 전형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되면 보세요. 새로운 전형이 나왔으면 중복 합격자가 증가할 것이고, 특히 이 새로운 전형은 합불 예상이 쉽고 한 대학 합격했으면 다른 대학 합격하기 쉬운 학생부 교과 전형 정량평가 전형이잖아요. 그럼 미등록 충원이 늘어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울대 직윤 쓰는 학생이 서강대도 쓰고, 고대 학추, 연대 추천 전형 쓰는 학생들이 서강대 교과 전형에 지원한다고 하면 고려대, 연대, 서울대로 많이 이탈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입시 결과가 하락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대학들은요, 11개 대학이 아니라 11개 대학 밑에 있는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조금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정 궁금하시게 되면 한 서울에 있는 한 31개 대학이 있어요. 2022, 2023 전형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고교 추천 전형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 아마 제가 파악한 바로 2개 대학이 바뀌었어요. 선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올해처럼 뽑으면 답이 없겠구나. 즉, 타 대학으로 이탈이 너무 많아서 충원이나 입시 결과가 문제가 많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마무리 지을게요. 올해 고교 추천 전형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신설됐는데 여러 가지 의견, 모집 인원이 늘어서 또는 학교별 추천 인원이 제한돼 있어서 입시 결과가 떨어진다 라는 얘기가 많은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단 새로운 움직임들, 지원자의 새로운 움직임들이 보일 것이다. 대학들 간 수직 이동의 움직임이 좀 바뀔 것이고, 대학들 간 수평 이동의 움직임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입시 결과가 좀 바뀔 수도 있고요. 또 타 대학으로 이탈되기 쉬운 대학들 같은 경우는 입시 결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참조하셔서 올해 수시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